옛날에는 이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 받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자기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보건소 가면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나요? 2022년이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너무 번지고 있죠.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국가에서 내미는 정책도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국가가 현재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어떤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는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가 걸린 지 6일째 돼서 좀 정신을 회복하고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보내주는 건강관리 세트라고 합니다. 이 건강관리 세트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만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산소 포화도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가 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산소 포화도 장치, 나머지는 이제 이 건강관리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재택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안내서가 들어가 있어요. 산소 포화도 장치, 이거는 저도 코로나 걸리면서 처음 받아봤는데 이거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입이 벌려져요. 입이 벌려지면은 엄지손가락, 아니 엄지가 아니라 검지죠.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측정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숫자가 산소 포화도, 그리고 왼쪽 숫자가 이제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90에서 100 사이면 정상이고, 심장 박동수는 70에서 90, 그리고 100까지도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매번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밀접 접촉자이거나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얼마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반만 했어도 동선이 그냥 겹친 것만으로 14일 격리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동선이 겹쳤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밀접 접촉자가 되어야만 격리를 하더라고요. 이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말씀드리면은 한 집에서 지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했을 때, 이때를 밀접 접촉자라고 본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또 밀접 접촉자랑 접촉을 했을 때 격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갈라지는데, 2차 백신 이상 이 밀접 접촉자군에 포함이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PCR 검사만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만 7일간의 이제 무조건적인 자가격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 받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자기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보건소 가면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단이 나왔거나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때만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PCR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60세 이상 노령 환자이거나 기관지나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성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이 PCR 검사를 하러 가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나서 내 양성이 떴을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서 또 가장 궁금했던 사항 중 하나였어요. 격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격리시설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재택 치료가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혼자서 지낼 공간이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고위험군 환자에 포함이 될 때 격리시설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택 치료를 받으면서 격리시설로 이제 이동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약이나 의사의 소견 이런 걸 못 듣는 건 아니고요. 재택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담당 간호사한테 연락이 오는데, 아픈 증세가 있을 때 말씀을 하게 되면은 제 몸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서 가져다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1년 전,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14일 자가격리였는데 어제 바뀐 뉴스나 법안을 또 보니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7일 격리라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5일에서 7일이면은 전염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이제 너무 격리를 시키면 힘들어하니까 7일 정도의 격리 기간만 주고 진행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코로나 격리 시설은 어디서 하는지, 확진됐을 때 격리는 얼마나 하는지, 동선이 겹쳤을 때 어떻게 격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보들 말고도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담담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좀 더 알아봐 줬으면 좋을, 아니면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정보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